그래서 이렇게 무턱대고 무작정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2030의 영끌이나 패닉바잉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선택이 당연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이제 최근에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오름세를 유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무언가 빨리 내가 자산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뭐 연락을 하시는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어떠한 분들이 많이 있냐면 무언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집 마련 한 채는 언제나 늘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의 대출을 두려워하고 내 집 마련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희망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연락을 오거나 메일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미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신 물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것들 추가적인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부동산의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요새 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내 집이 없는 분들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이라든가 구축에 매입을 한다던가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고, 언론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미 안정적인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산을 형성하신 분들도 지금은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 중에 그냥 묻지마 투자 형식으로 부동산 수를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화는, 이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 소유를 하고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동산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관리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 강남에 있는 빌딩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 돈을 많이 주면 어떤 재화이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샀을 때 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금적인 측면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놀랐던 것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2주택을 어떻게 보유했냐면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를 끼고 산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무주택자이고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에 향후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 주택에 살아야겠다 하기 때문에 미리 전세하고 매매 가격이 얼마 차이 나지가 않았을 때 이 주택을 미리 사놓은 거예요. 사놨는데 사고 봤더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에 놀라면서 부동산을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또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그런데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한 현재의 상태에서 서울주택 한 채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또 살려고 그 청약을 신청해가지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또 이런 메일들이 많이 오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주택을 무조건 사고 싶은 겁니다. 무조건 지금 현재 신축 주택의 수요가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주택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의 양을 늘리려고 하죠. 지금은 이제 규제에서 공급 확대에 대한 방안을 늘리려고 하는데, 뭐
완전한 소유권 형태의 주택을 늘리느냐 아니면 지분제 형태로 늘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정 전에 발표가 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확대 공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심리 불안에 대한 요소를 좀 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그냥 주택수를 늘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하고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성향의 투자를 했었고 하지만은 지금 나이가 있고 하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이 어느 순간에 정체기를 맞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에 많은 큰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양적 완화라고 해서 이제 그 화폐가 많이 풀리고 있죠.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은 이런 기업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성장률이 좋아가지고 수익을 올려가지고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주식의 가치가 오르는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올라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현상. 왜냐하면 너무나 시중에 많은 돈들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있다고 한다면 좀 조심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부동산의 개수에만 집착하거나 이 투자의 본질, 그러니까 이런 세금이나 내가 뭐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기 전략이라든가 이런 뭐 월세를 언제까지 받는다든가 이런 내가 계획한 투자가 아닌 무분별한 투자, 개수를 무작정 늘리는 그런 뭐 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전세로 개수를 계속 많이 늘리면 자산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얘기가 맞았습니다. 일부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이 직면하게 된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린 그런 주택 수에 있어서 큰 폭으로 가격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그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주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주택수를 무리하게 늘려서 이제 자본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계획적인 체계적인 그런 자산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2030에 대한 패닉 바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봤더니 2030이 지금 계속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직면해서 보니까 내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란 조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도 낮고 그리고 공공 분양이나 이런 그 주택을 뭐 청약할 때 이런 생애 최초에 대한 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마땅히 청약을 통해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구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뭐 경매나 공매나 이런 것들도 구축의 뭐 아파트들을 매입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 빠르게라도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현 시점에 빠르게라도 주택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실거주할 그런 아파트 또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미리 전세를 끼고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1급지나 좀 핵심적인 지역들의 주택들을 사고 있는 현상이고 그러한 현상들의 지수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정부나 이런 언론 매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20, 30대의 그런 패닉 바잉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2030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주택 가격에 대한 예측 같은 것들을 보면서 2023년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 좀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주택에서 공급을 계속 확대 적용하면서 이제 2, 3년이 지나게 됐을 때 일부 확대 공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시기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기 신도시나 공공 분양이나 소규모 택지나 이런 준주거지의 주택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적인 시간은 흘러가겠지만 이제 3년 이후에는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되려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2023년 정도 이후에는 좀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일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일가견이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주택시장의 예측, 하락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을 따라가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디나 어느 나라나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 주택의 가격은 늘 비쌉니다. 왜냐하면 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핵심 지역의 아파트의 도심의 회귀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은 주택의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전 세계적으로 주택의 가격 동향을 봐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방에 가가지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의료에 대한 부분들 또는 교통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주택 가격이 많이 향후에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예측을 너무나 기대하거나 그런 것들을 믿고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시기 자체를 이러한 변곡점이 좀 떨어지는 시점에서 내가 타이밍을 잡아서 주택을 구입하겠다.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보여져요. 물론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가 주택이 좀 있고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 놓고 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오르는 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 장세가 수그러들거나 아니면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주택 공급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주택들을 선뜻 사지 못하거나 청약에 대한 그런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는 생각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주택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청약 대기자들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막연히 분양가가 떨어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 시점을 바라보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가 지금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세를 늘리거나 물론 취득세나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세를 무리해서 지금은 늘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지금의 현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이제 상가나 오피스 같은 것들을 이제 번외적으로 주택을 제외한 그런 부동산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러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분양 물량이나 또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1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많은 말씀들은 그거예요.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었다. 내가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고 보니 본인이 이제 들어가서 입주해야 될 집이 있지 않습니까? 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아파트, 너무나 좋은 집이 이제는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안정이 좀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는 그런 댓글들, 감사의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일부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고 또 지금 너무나 많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일부 강남이 올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이 올랐고,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지역으로 대다수가 묶이면서 경기도 지역들도 많이 올랐고, 경기도의 외곽 지역들도 지금 많이 올랐고, 그리고 1억 이하의 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타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의 가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초조해 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항상 그때가 가장 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돌이켜 보면은 지나간 그때의 주택 가격이 가장 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거를 새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봤었던 그런 분양 가격의 아파트들이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정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올라가고 있고 올랐습니다. 두세 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2002년도에 2002년도에 대세 상승기 전환 전 때도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형성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오른 가격이 반드시 떨어질 거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많이 오른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대부분이. 물론 2008년도에 오면서 뭐 1기 신도시의 한 60평 이상의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올랐던 것들이 뭐 반가격 60%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은 그때도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들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매 법정에서도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았던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도 역세권의 아파트들은 그래도 5대1, 6대1, 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오른 장세가 뭐 조정돼서 떨어지기보다는 이 오른 장세가 또 유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까 봐 좀 무섭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진짜 이제는 못 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양극화가 극대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하게 책정된 그런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물량들이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분양 물량이에요. 뭐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가 3억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3억의 아파트가 비싸다는 거죠. 왜? 작년에는 이게 2억 5천에 분양을 했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양 신청을 못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시세보다 좀 싸게 조금이라도 나오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 물량들이나 아니면 저렴하게 책정된 그런 분양 물량들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그 집이 얼마였는데, 뭐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왕년에 나 잘 나갔는데, 왕년에 내가 얼마 벌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그 돈을 관리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삶은, 풍족한 삶을 못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의 그런 시장들, 주택들,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항상 늘 끊임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포착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주택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투자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나중에 경기 변동, 예측할 수 없는 경기 변동이 오게 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 분들 중에 2030 같은 경우에는 청약이 가점이 안 되거나 특별 공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처럼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저는 싫어하는데, 영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현재의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 2030, 40의 분들 중에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러한 사회적인 그런 반응들, 이슈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살아야 될 살집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가격의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좀 저렴하게 조정된 그런 주택의 물량들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6월 안에 한시적으로 일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항상 주택은 변동하지만
이 변동 속에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런 영상들 많이 보시고 주변의 시세 분석들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지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택 가격은 싼 적이 없었어요. 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서 나는 내 집을 가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내가 꼭 살 집을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집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시기에 내가 구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고 너무나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씩 내 집의 소중함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주택들을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